일단 부동산에서는 의외로 뭐 월세는 한 1000에 50 얘기하더라고요. 수리 좀 잘 해놓으면. 그래요? 그래서, 예, 생각보다 많이 받는 것 같아서. 그럼 60에 되네요. 많이 월세로 할 겁니다. 저는 한 40만 원이나 받겠다 이 생각했는데. 에이, 평수가 커서 그래요? 60에 되네, 60에. 부동산이 그렇게 말했으면은 60에 한번 해봐요. 바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반재상입니다. 오늘 또 제 교육생께서 명도를 완료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선 여기 위치가 어떻게 돼요, 선생님? 여기 수원 조원동이라고 합니다. 수원 조원동이요. 조원동. 예. 지금 뒤를 보니까 집이 굉장히 난리가 났는데 그죠? 완전. 선생님 표정이 모자이크여서 안 보이긴 하지만 불편하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래도 이거 다 수리하는 거 생각하고 입찰 하신 거니까. 예, 예. 네. 선생님이 이 집 받은 게 두 번째 물건 맞아요? 예, 두 번째요. 두 번째 물건이고 첫 번째는 선생님이 거주할 예, 집을 처음에. 그게 한 몇 달 됐죠? 거의 1년 된 거 아니에요? 4월 달에 받은 거예요. 벌써 작년 그렇게 4월 됐구나. 달에. 그거 하고 두 번째 물건으로 이 수원의 낡은 반지하를 또 네. 낙찰을 받으셨는데 왜 또 이런 물건을 하셨는지 그것도 또 궁금하거든요. 선생님 이미지랑 되게 안 어울린다는 생각도 되게 드는데. 그건 이제 얘기하면 긴데. 아, 그거 좀 이따가 물어볼게요. 우선 집 보기 전에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46이고요. 지금 제일 힘든 자영업자 하고 있습니다. 식당 운영하고 있어요. 사업하신 지는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사업도 굉장히 크게 하셨습니다. 조그맣게 2개 하다가 이번 달에 하나 정리했어요. 직원들 때문에 정리하고 이쪽에다가 좀 신경을 쓰고 싶어서. 사업하시면서도 고민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생각도 들고 최근에 주식도 많이 물려 계신다고. 이거 진짜. 네. 선생님 하시는 거 보니까 네. 고민이 많이 느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네. 또 이런 집까지 낙찰을 받으셨다는 생각? 우리 만난 게 수업은 작년 2월 중순인가. 벌써 그렇게 됐구나. 예. 그때 처음 억지로 제가 원래 TO가 없었는데 그쵸. 갑자기 한 분이 이렇게 연기돼서 그 자리 제가 이제 들어간 거죠. 저도 오늘 오랜만에 보는 건데 이 집 보고 선생님 얘기 이어서 진행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이 밖에서 보니까 연식이 꽤 돼서 우선 네. 하나씩 봐봐요. 선생님. 네. 하나씩 하면 또 못할 것도 없잖아요. 항상 사업가는 그거잖아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해야죠. 맞습니다. 우선 이 샤시를 바꿀까 했는데 네. 이거는 인테리어 사장님 한번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견적을 한번 보고 거기서 넣고 빼고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중간 샤시는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비용이 또 과하면 그냥 네. 페인트 어차피 페인트 칠은 좀 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전 집도 제가 셀프로 다 했어요. 아, 선생님이 했어요? 네. 아. 그래서 이제 욕심에 제가 했는데 뭐 나름 괜찮아서 여기도 해보려고 이제 여기는 엄두가 사실은 안 나서 이거 제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칠을 해보셨으니까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 게 샤시 틀 하는 것도 예. 그런데 여기 또 빗살 무늬가 좀 들어가 있어서 이런 거 칠할 때가 또 힘들잖아요. 이거는 선생님 이거는 네. 그냥 네. 이제 이 기본 틀은 놔두고 네. 이런 거는 다 없애도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맞아, 유리만- 맞아. 예, 그게 차라리 그게 작업하기 차라리 편할 것 낫겠네요. 같아서. 그러면 이거는 바꾸는 거 한번 견적 보고 너무 비싸다 하면은 그냥 칠하는 걸로. 네. 칠은 또 선생님 전문이니까. 근데 칠을 하면 여기도 칠은 다 해야겠어요, 그렇죠? 네. 아, 저기도 너무 앤틱한 느낌이어서 예. 뒷면을 좀 걱정하긴 했는데 여기 바로 외벽하고 접해 있고 요 집이 거주하신 게 거의 한 30년 예, 30년이요. 계시면서 수리를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예, 안 하셨어요. 요 밖에서 물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뭐 단열 때문에 생긴 것도 있으니 제대로 하려면 뭐 여기다 단열재를 넣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 생각은 좀 들어서 예. 페인트만 우선 칠하는 걸로 하고 예. 페인트가 떨어지는 거는 물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노후 때문에 또 생긴 거니까 이거는 중간중간 보수하는 방향이 저는 더 나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천장 같은 것도 바꿀 생각이 좀 있어요? 아니요, 이게 지금 제가 이제 하도 배기 싫어서 못을 일단 다 빼놨어요. 작업할 때 편하게 하려고. 제 네. 욕심에 제가 이제 다 해보려고 했다가 이쪽 공간을 뺐는데 이게 주저앉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넘어갔는데 이것도 전문가분한테 이제 얘기를 해서. 그러네요. 화장실 할 때 그 네. 리빙보드를 쓰잖아요. 아, 그런 예, 걸로 해도 저는 좀 아. 깔끔해 보인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좀 가벼운 예, 소재니까 예.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예. 좀 들고 아니면 페인트로 하실 때 그냥 칠해버려도 좋을 예, 것 예. 같고 여기는 뭐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될 것 같아서 할 때는 같이 해버리는 게. 그래요. 이렇게 난리 났지만 이 집은 너무 전에 계셨던 분이 오래 계시면서
하면서 손을 하나도 안 봐서 네. 그게 누적돼서 더 심해 보이는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여기는 콘센트 같은 거는 선생님이 좀 직접 네, 그거는 제가 다 할 줄 알아요. 그거는 어떻게 가게 하시면서 예, 가게도 제가 공사하고 해서 아 그렇구나. 예, 없다 보니까 돈이 외모에서는 별로 그런 느낌을 못 받으셨는데 다 해야죠. 철거도 뭐 제가 직접 하고 공사도 다 그렇구나. 하니까. 고민 안 이것도 날릴 건데 요즘에는 뭐 스마트로 해서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거 초인종 누르면 아 그렇구나. 예, 그런 거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좀 저렴한 걸로 이것도 직접 교체를 좀 예, 되면은 하실 이제 거고 알아보고. 이게 바닥이 그래도 수이 약간 적긴 했다. 그렇죠. 그러네. 그냥 둬도 될 것 같아요. 좀 젖은 것만 보려고. 좀 선생님 오늘 이것만 걷어놔야겠다. 아, 예. 걷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이건 또 바닥이 처음 좀 봤네. 젖네. 이 바닥이 젖은 게 이게 너무 오래됐으니까 예. 외부에서 물이 들어온 게 물이 유출이 되면은 절대 안 마르거든요. 장판이 덮여 있으면 걷어보고 말려보고. 마르면은 제 생각에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저쪽도 한번 보긴 했거든요. 어휴, 네, 항상 물은 어디로 나오냐면 네. 제일 낮은 데로 유출이 되는 건데 네. 저 바닥보다 여기가 더 낮잖아요. 네. 그럼 보통 여기도 젖어 있을 건데 이게 제가 아까 살짝 봤는데 그 냄새도 별로 안 나잖아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냄새가 아주머니가 담배를 너무 펴갖고 담배를 때문에 여기 좀 한번 붙여주세요. 여기도 다 말라 있으니까 네. 이쪽이 보통 제일 낫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젖어 있으면 습한 집인 경우가 되게 많은데 여기가 괜찮으니까 이거는 그냥 걷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어. 조금 더- 여기 예전에 어. 한번 이렇게 물이 넘쳤대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지금 하수도인가 그 공사를 다 했다고는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럼 그때 젖었던 게 이게 아직까지. 안 말랐을 수도 있어요. 이거 제대로 하려면 누수 체크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좋긴 한데 제 생각에 그건 너무 과해요. 항상 선생님도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무뎌야 돼요. 아, 이런 것까지 하게 되면 비용이 저는 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제대로 하려면 엑셀관에 혹시 누수가 있는가도 한번 확인해 보면 좋긴 한데 그거는 그냥 생략한 예, 안 할 그냥 거예요. 장판만 열어놓고 한번 말려보는 걸로. 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그냥 칠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싱크대 이거는 같이 날리고 같이 해야죠. 네. 싱크대.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좀 없애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요? 이거 할래도 돈이잖아요. 그럼요. 아예 날리는 게. 사실 어울리지 않으니까 날리는 더 게. 거추장스럽다는 예.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저기 틀 같은 경우 페인트 칠만. 저 몰딩이요? 네. 그거는 칠해도 돼요. 이거는 뭐. 그거는 모양 한번 보고 네. 생각해봐도 되는 거예요. 너무 얇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는 매립형인가 보다. 음. 그래서 신발장도 네. 이쪽 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죠. 아니 뭐 많이 준비해 놓으셨네요. 아니 원래 제가 한번 해보려고 뭐 한 달 아. 걸리든 두 달 걸리든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뭐 등 같은 거는 당연히 등도 하실 예, 거고. 뭐 다 달아야 돼. 도배도 하시나요? 아니 도배. 그런 거는 이제 안 하려고요. 그런 거는 전문가한테 맡기고. 네. 아 이거 유리창도 없네. 네. 창문 잘 닫히니까 닦으면 네. 사용하는 데는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웬만하면 제가 저 문틀 교체하는 거는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요 문틀은 어쩔 수 없이 좀 교체를 해야 예.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다 안 맞아요. 네, 지금. 오른쪽에 좀 주저앉아서 이건 어쩔 수 없이 해야겠어요. 선생님. 이런 것도 직접 하시나요? 아니요, 이런 거는 전문가들한테 하는 거 보고 그래요? 다음 현장은 또 할 수도 있지만 아직은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서. 그래서 얘도 교체하는 거고 싱크대도 싱크대는 뭐- 고민 없이 예. 교체하는 걸로. 또 꺾여 있어가지고 꺾인 싱크대가 조금 더 비싸긴 하더라고요. 선생님. 150 공간이 너무 정도면. 작아서 근데. 네, 고민 없이 예, 철거하는 지금 거고. 여기 이렇게 물이 떨어져요. 요것만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요 관에서도 혹시 이렇게 되는 건지 몰라서. 아, 그게 같이 연관이 좀 있겠죠. 여기 뭐 수도관이 뒤에 묻혀 있으니까 그렇죠.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뒤쪽이 누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 저번에 왔을 때도 축축해갖고 일단 뜯어놨거든요. 네, 미세하게 있나 보다. 그럼 요거 먼저 해야겠어요, 선생님. 할 게 많네요. 누수 체크 먼저 요거만 잡으면 될 것 같네요. 이건 뭐 별거 아니니까. 그래서 제 욕심에는 네.
이걸 날릴 수 있으면 날리고 여기를 그냥 주방으로 같이 넓게 쓰고 방해 이렇게 없애고. 해주고 싶은데 또 네. 부동산에 한번 물어봤거든요. 거기는 방이 2개보다는 3개가 무조건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사는 데는 뭐 저희도 다 살지만 일단은 여기 리빙룸이 큰 게 훨씬 좋으니까 네. 방 많은 것보다. 저는 어쨌든 좀 임대 관점에서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아, 예. 날리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내가 산다고 하면 그게 아, 좋을 것 아, 같아요. 예. 분명히 방 3개짜리가 임대료 받는 데는 아, 훨씬 유리할 거니까. 여기는 그냥 조그만 싱크대로. 네네. 싱크대가 있는 게 어딘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해주기만 하면 돼요. 욕심이 나긴 하네요. 저거 날려가지고. 선생님이 벽도 뿌개는 걸로 만약에 한다면. 아니요, 해주면. 이제 나이도 있고 하면 안 돼요.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네. 선생님. 가장 효율적인 수리는 제 생각에 모양도 그대로 있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좋긴 하더라고요. 나름 요 건물을 지었을 때 그 네. 사람들도 다 고려해서 설계를 했다는 생각도 가끔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지금 볼 때는 저기만 제거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뒤에 수도관이랑 전기선이 또 들어가 있고 하면은 또 괜히 또 일이 커질 수도 있잖아요. 이 욕심에 그냥 그대로. 기억대로 하는 네.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방이 하나 더 있는 게 더 아. 낫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조명으로 또 30년 동안 사셨다고 하니까 여기 전에 있던 아주머니가 느낌이 있어요. 벽지도 약간 좀 김부선 스타일. 벽지도 범상치 않아요. 네. 그냥 여기는 도배장판만 하면 될 것 같고 예. 그렇죠? 이런 문은 그냥 아니요, 이것도 다 안 맞아요. 그래서 문을 전체적으로 다 아마 바꿔야 돼. 이건 맞네. 이거는 가격 좀 견적 내보고 가격이 어떤가에 따라서 요거는 문짝 하나당 한 20만 원 정도면 틀까지요? 아니면 틀은 또 20. 일반적인 가격이 그 정도 할 거예요. 틀은 살리는 게 좋긴 한데. 얘는 틀 안 바꿔도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예, 예. 그리고 화장실은 화장실. 얘도 문 잘 맞네. 예.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안 썩어 있어서 이것도 그냥 칠만 하고 문고리만 바꾸면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하나라도 좀 줄이는 근데 것도 이제 좋을 또 것 같아서. 이게 밸런스가 안 맞을까봐 이거는 또 완전히 새 거고 이쪽은 음. 또 이거는 바꿔야 되겠죠. 선생님, 이게 완전히 아작 나갔고 아 그건 바꿔요. 네. 그럼 2개. 틀은? 얘는 틀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것도 틀은 살릴 수도 있어요? 아니죠. 이거는 바꿔야죠.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아. 아예 삐뚤어져가지고 얘는 교체를 하는 걸로 하고 모양새가 좀 안 맞긴 한데 예. 최대한 모양 비슷한 문짝으로 바꾸면 되죠 뭐. 아, 그리고 예. 흰색으로 어차피 하실 거잖아요. 네네. 색은. 네. 그러면 그럼 이것도 같이 날아가는 건가요? 그럼요. 그럼 저쪽 거는 아 날릴 수가 있나? 문지방 제거하는 거는 따로 하면 되는 거니까 아. 그 정도는 선생님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하려면 하는데 방법을 몰라서요. 뜯어내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에 뭐 세면을 바르는 건지. 쌤은 바르. 그거 끝이에요? 그거만 하시면 돼요. 그런 거 유튜브에 영상 많이 있더라고요. 아. 교육생분들이 그렇게 보고 하셨다는 분이 몇 분 있었어요. 저도 사실 해보진 않았습니다. 아. 근데 선생님은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문을 살릴 뭐- 거면 저쪽은 놔둬야 되는 거고. 그럼 요만큼은 뜨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게 뜨는데 저는 그냥 했어요. 아, 저 정도 틈 뜨는 거야. 아, 뭐 알겠습니다. 소음 들어가고 그렇게 예민하게 안 봐도 될 것 같긴 해요. 알겠어요. 그리고 딱 처음에 왔을 때는 보이지는 않을 거잖아요. 아. 세입자분이 오자마자 여기 왜 이렇게 틈이 떴나요? 라고 어. 분명히 그 얘기는 안 하실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제 생각이 될 것 아, 같은데 예. 그럼 이거는 한번 제거를 좀 해보는 걸로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여기랑 또 문틀은 얘는 저는 살려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조금 있습니다. 예, 예. 저 웬만하면 문틀은 잘 안 건드려서 바꾸면 당연히 좋은데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전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약간 제일 가성비 좋게 하는 걸 좋아해서. 기능상 하자는 없습니다. 예, 근데 없습니다. 얘는 기능상 하자가 있으니까 네. 그렇게 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실은 고민 없이 예. 올수리 하는 올. 걸로. 음. 세탁기를 여기다 놓으셨나 보다. 예, 저기에다 세탁기 있었고요. 아, 세탁기 여기밖에 없어요, 자리가. 자리가요? 네. 아니면 저는 그러니까 물론 뭐 알아서 사는 건데 또 여기에다 이렇게 2개짜리 있잖아요. 건조기까지 있는 거. 아, 그렇게 네네네. 놓고 이제 모터 놓고 위로 뒤로 펌프로 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이제 뭐 제가 살 때고 알아서 사는 거니까. 하수관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하수관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밖으로 아예 뺀다고? 예, 밖으로 아예 빼도. 뒷베란다 쪽은 구멍이 없나? 아까 수도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있겠죠? 여기에도 있지 않을까? 여기다 놓으면 사실 좋은데. 아, 저기요? 여기 수도가 있으니까. 예, 근데 사이즈는 나오긴 하겠다. 약간 애매하긴 하네. 좀 작지 않나?
아니 그건 뭐 사실 예, 우리가 예, 고민할 건 아닌데 말은 해줘야 되니까 세입자 아. 왔을 때 세탁기 어디 놓냐고 분명히 얘기할 여기다 거예요. 넣으라고 그러면 되죠. 여기다 하면 되겠네. 여기 수도관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페인트 칠하는 예. 걸로. 여기도 이게 좀 미장 좀 하면 안 되나, 선생님? 그냥 하면 돼요? 아니면 그냥 시멘트만 이렇게 해서 붙이면 돼요? 잘 안 붙, 뭔가 안 붙을 것 같아요. 예, 방법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아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할 때 전체적으로 하실 때 뭐 그분한테 좀 아 그 화장실 하시는 분한테 자문을 좀 구해도 되겠어요. 예. 백시멘트 같은 거 하면 되지 않을까? 이게 힘 받는 게 아니고 예. 모양만 예, 잡으면 옷만 되는 지금 거잖아요. 메꾸면 되니까. 그리고 이런 거는 다 떼버리고요. 예. 보일러는 잘 돼요? 안 해봤어요. 잘 된다고는 하는데 네. 이제 해봐야죠. 모양새는 잘 작동할지 의심스럽긴 한데 제가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저 뭐 테스트 해보면 되니까. 이 문도 아마 이것도 잘 닫히나? 이건 밑에만 좀 깔까요? 그래요? 네. 그래요? 선생님? 네, 이거는 그게 낫겠어요. 네, 좀 밑에만 까는 걸로. 네. 그 선생님 좀 가게 또 인테리어 하시는 것도 하시고 했으니까 좀 감각이 있으시잖아요. 저는 이제 서민형으로 이렇게 드럼통 놓고 이런 쪽만 해보고 가정용은 안 해봐서.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여기도 여기가 뒷면이 벽지가 젖긴 한데 여기가 외벽인가요? 예. 여기도 우선은 그냥 해요, 선생님. 이런 데도 이거를 좀 붙여놨잖아요. 단열 예. 도배지를. 이게 90년대 집은 네. 단열재가 이런 데 안 들어있더라고요. 제일 좋은 거는 아이소핑크 대고 하면 좋긴 한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 그냥 오래돼서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도 이 누수 같은 거는 없어요, 선생님. 예. 예전에는 누수 있었는데 잡았다고는 해서 네. 그냥 믿고 가는 거죠. 뭐. 그냥 도배장터만. 예. 그리고 등이랑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생각해보면 또 그렇게 막 크게 해야 되나 생각이 좀 들어요. 또 얘기하다 보니까. 예. 어차피 이런 건 다 할 건데. 뭐. 네. 그렇죠. 이 앞에 이것도 타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선생님? 타일이 들어있나? 여기 뭐 대리석 깔려 있다고는 하던데 뭐가 돼 있는지. 그냥 이걸 없애버리고 그냥 쓰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거 타일을 쓰든가. 어차피 저기 화장실 하니까 같이 타일 이거는 붙여달라고. 별로 한 10만 원만 추가하면 보통 해주실 거니까 이거까지도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예. 아 이게 한 20만 원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20만 원 세이브 하셨다고 지금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이게 또 날려버려야죠. 집은 한 이 정도만 보고 비용도 한번 대략적으로 같이 한번 생각해봐요. 네. 집은 여기까지 보고 선생님 인터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 잘 보셨죠? 이 집은 바로 수리를 할 거고 업체와 선생님 같이 콜라보해서 진행하는 걸로 계략적으로 한번 비용을 한번 생각해보면 어차피 선생님이 예산을 좀 생각하신 것도 있잖아요. 낡은 집 하면서 네. 수리비도 넉넉히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선생님 생각한 건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생각은 500 예상했어요 처음에는. 조금 아, 그렇구나. 네. 제가 들어가서 뭐 하면 되겠구나 이 네, 네, 생각했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이제는 한 1,000만 원 생각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좀 절약되면 좋겠죠. 1,000만 원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하나씩 한번 따져볼게요, 선생님. 우선 싱크대 같은 경우는 150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예. 제가 최근에 느낀 게 뭐 아파트나 지상층보다 조금 싸더라고요. 수리비가요? 네, 오히려 그게 왜 그런가 생각해봤더니 엘리베이터를 안 쓰니까 그 사다리차를 안 쓰니까 그래서 조금 싼 경향이 있어요. 10만 원. 10만 원이 어디요? 10만 원. 예. 그래서 싱크대 뒤에 타일도 다 하면 되겠다, 선생님. 예. 그렇죠. 같이. 그래서 화장실 한 200 잡고 현관 타일도 해야 되잖아요. 현관 예. 타일이랑 저 벽 타일이랑 바닥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바닥은 지금 뭐 잔디를 깔아놔도 괜찮을 것 잔디? 같아요. 예. 그쪽 또 전문가시니까 저렴한 인테리어는 또 선생님이 네. 전공이시니까 서민용으로는 200에 한 50만 원 더 하죠 뭐 350에 400 정도면 되겠어요 우선 싱크대랑 화장실이랑 타일은 다 해서 싱크대하고 화장실까지 400 더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저는 50만 원 더 잡죠 뭐. 예. 그리고 누수를 잡아야 되니까 누수까지 하면 450 그리고 등 같은 경우는 직접 다 할 거니까 다 하면 자재비 트까지 하고 뭐 한 3, 40만 원이면 네. 뭐 충분하겠죠. 네. 3, 40. 그리고 신발장도 해야 되죠 예, 신발장 신발장 500에 550에 550. 페인트 지금 직접 하신다고요? 예, 근데 지금 할 때가 이걸 몰딩을 한 비용이 얼마 들지를 몰라서 만약에 비싸면 그냥 제가 그냥 칠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좀 얇긴 한데 너무 옛날 거긴 한데 몰딩이 좀 비싸더라고요
그럼 제가 하면 돼요. 네, 이거 선생님이 하세요. 네. 칠은 그럼 할 거는 요거랑 창틀 이런 거니까 제가 하면 돼요. 저는. 몸으로 하시는 건 또 누구보다 잘 하시니까. 베란다까지 다 하는데 좀 저렴하게 해주신다면 맡기는 게 낫고. 페인트까지 하면은 7, 80은 할 거예요. 아, 페인트가 의외로 비싸더라고요. 페인트가 비싸요. 네. 근데 분명히 품질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선생님도 페인트 칠 하셔서 잘 아시지만 생각보다 고된 게 있잖아요. 페인트 칠은. 딱 한 면 하면은 후회하죠. 그때. 아 그렇죠. 붓 한 번 딱 대고 괜히 됐다. 아, 저 이것도 샀어요. 아, 아 잘하셨네요. 선생님 또 이런 쪽으로 많이 좀 하고 계시니까. 그거만 하면 큰 것들은 한 거잖아요. 예. 네. 그리고 도배하고 장판이랑 도배장판 하면 또 100만 원이니까. 뭐 부대 비용 하면 800이면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혹시 뭐 이 샤시가 더 들어가면 한 100만 원은 더 넘을 예.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중간 여기는 샤시가 샤시는 중간은 안 할 거예요. 아, 샤시는 예, 안 하고? 예, 안 하고 네. 그냥 칠로 해서. 그리고 칠했는데 너무 이상하면은 그때 샤시 하면 되잖아요. 그래도 되죠 뭐. 이거 샤시 하는 거는 도배장판 하기 전에만 하면 예, 되는 예, 거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일반 올소리랑 다를 바가 없어요, 선생님. 혹시라도 뭐 보일러 같은 게 고장났다 하면은 조금 더 들 수도 있겠지만 한 800 정도면 처음 예산은 아니지만 좀 중간 예산보다는 그 정도만 들어가면. 최근에 현금이 좀 생기신 거잖아요. 예, 가게 하나 정리해서. 돈 잘 버는 자식이었는데 정리를 하게 됐다고 하니까 또 마음 불편한 구석이 있긴 하네요. 근데 대신 또 몸은 이제 육체적으로 좀 편해져서 계속 일만 하면 또 사람이 일하려고 사람이 태어난 것 같더라고요, 거의. 그때 혼자 가게라고 네. 하셨을 때 그런 생각 많이 드셨나 봐요. 혼자서 음식점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저희 고깃집이니까 혼자서 사실 말도 안 되거든요. 혼자서 주방이랑 홀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에 뭐 한 7, 80만 원, 100만 원 팔려면 와, 진짜 난리 나는 거죠. 대단하다 그래도. 그거를 한 근데 그건 이제 주인만 하는 거예요. 직원들은 못 하고. 직원들은 아예 생각도 못 하죠. 그렇게 한 두세 달. 네, 두세 달 이제 직원들 다 없어지고 그다음에 두세 달을 하다가 도저히 이건 안 되겠더라고요. 집사람이 원래 본 매장 가서 주방에 계신 분이랑 둘이서 하나 운영하고 네. 그다음에 저는 또 매장 하나 또 따로 운영하고 이거를 계속 하니까 이거는 이렇게 했다가는 진짜 큰일 나겠다 생각 들어서 그래서 정리하고 마음은 편해요. 마음 편하고 그러니까 여유롭게 좀 다니면서 네네. 이렇게 임장도 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지금은 편해요. 그런 게. 많이 내려놓으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쵸. 그러면 집수리는 선생님이 직접 하고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잡으신 거니까 한 달 정도면 뭐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또 재밌어 해서요. 이런 거를 고치고 막 이런 거 좀 재밌어 해서 그러면 선생님한테 잘 맞는 집을 받으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하시면서 이거보다 거친 집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있어요. 이거 하면 뭐 집도 짓겠어요. 이거 하면 그렇죠. 네. 선생님도 길게 보고 뛰시는 분이니까 이거 두 번째 집 이걸로 끝내실 분은 당연히 아니라고 이거 아니 생각이 지금도 좀 들어요. 입찰 하고 있는데 너무 입찰 가격들이 비싸고 그런 생각이 저도 조금 들긴 해요. 과연 이거를 이 금액에 받는다고 막 진짜 사실 어제도 입찰 하나 보러 갔는데 저는 네. 단독으로 들어가서 당연히 먹을 줄 알았어요. 근데 네 명이 저까지 네 명이 들어오고 제가 생각한 가격보다 한 1,000 몇백만 원 이상으로 이제 낙찰받아 가더라고요. 일단은 또 대출도 지금은 힘들고 하니까 또 이제 나아지겠죠. 뭐. 좀 있으면. 맞아요. 항상 우리는 맞춰서 하는 거니까. 근데 선생님은 좀 비규제 쪽에 빌라는 많이 안 보셨다는 느낌도 좀 들긴 해요. 좀 빨리 회전할 수 있는 아파트가 아, 그 파는 쪽도 생각하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좀 놓고서 생각을 해서 대신 이제 뭐 수도권 안에 있는 것들은 이제 팔 생각보다는 네. 이제 장기 보유하면서 이제 뭐 전세든 월세든 줄 생각이고. 선생님은 포지션을 시세 차익도 생각을 하고 월세 쪽도 생각을 하시는 네, 거예요. 그렇게 좀. 투 채널로 또 네. 진행하시고 거기에 본업까지 본업은 하시면서. 일단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그럼요. 지방 거는 일단은 무조건 단기 매도도 생각을 하고 있고 해보려고요. 아직은 안 해봐서. 지난 1년 동안 연락 중간중간 주시긴 했는데 되게 열심히 하고 나름 계셨구나라는 이제 몰래 생각이 또 드네요. 하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도 굉장히 고민을 또 많이 하시고 했는데 또 1년이 지나니까 변화된 게 있다는 생각은 조금 드는 것 같아요. 뭐 외부 상황적인 것도 좀 예, 달라졌고 예. 부동산 보유 개수도 달라진 거니까. 달라졌죠. 이제 네. 다주택자 된 거죠. 그러니까요. 거의 40년 동안 무주택자로 계시다가 그것도 조금만 이따 여쭤볼게요. 우선 낙찰 가격 좀 여쭤볼게요. 수원, 장안구, 조원동 80년 후반 전용 18평 방세개 화장실 하나 이 반지하 빌라 낙찰 가격이 혹시 어떻게 돼요? 7,260만 원. 7,260만 60. 원? 네, 단독.
단독으로 받으셨고 이거 낙찰받기 전주에 300만 원 차이로 폐차를 해서 300만 원 아, 차이로 이제 폐차를 해서 이건 내가 꼭 받아야겠어.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 물건이 한번 미납건이라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2등보다 좀 밑에 정도로 썼어요. 많이 들어올 줄 알았어요. 저 혼자 쓸쓸히 나가서 받아왔어요. 단독으로 낙찰을 받게 되면 특히 또 반지하를 단독으로 받고 재매각을 낙찰을 받으면 두려운 면이 분명히 생기는 것 같아요. 선생님 별로 그런 건 없었나요? 네, 뭐 어차피 제가 주고 한 거니까 그래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하진 않는데 이거 많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혼자 들어오면 약간 저는 찜찜한 구석도 있었던 것 같아서 근데 확실하게 했던 거는 그때 선생님 교육 때도 그랬지만 거의 한 50% 이상은 70%까지는 어차피 대출이 안 돼서다라는 그 전제가 깔렸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죠. 일단은 그거를 생각을 했죠. 또 반지하 미납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뭐냐고 생각하냐면 보통은 우리 같은 경우는 시세를 확인을 할 때 뭐 매매 가격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전세 가격은 뭐 확인할 수도 있지만 반지하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시세가 천차만별이고 시세라는 게 사실 정확히 없으니까 생각보다 내가 비싸게 샀구나라는 의견을 부동산에서 많이 들었을 때 미납을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거기에 또 수리비도 여기 만만치 않게 든다고 생각을 좀 할 거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저는 아예 보증금을 600만 원, 700만 원 포기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저는 많은 것 같아요. 아파트랑 성향이 그런 부분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파트는 시세가 굉장히 명확히 있잖아요. 근데 반지하는 시세라는 거는 어딘가에 실거래가 있어야지 시세가 잡히는 건데 반지하는 거래가 상대적으로 없고 선생님도 정확히 아시겠지만 이 건물이랑 뭐 옆에 연식은 같다고 하더라도 평수가 같다고 하더라도 반지하가 시세도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얼만큼 묻혀 있느냐에 따라서 근데 그리고 그쪽에 언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편차가 사실 조금 커서 시세를 잡는 거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월세 수익률로 환산을 해서 입찰가를 산정하려고 노력하는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여기가 대지 지분이 또 의외로 11평인가 10평인가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의 장점은 분명히 땅이 넓잖아요. 네, 그래서 생각에도 여기를 그냥 평당 700에 샀다고 생각을 하자. 맞아요. 네, 이 생각으로 해서 맞아요. 예. 저도 그렇게 환산해서 많이 생각했거든요. 어떤 지역이든 수도권에서는 사실 수도권 이외의 지역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인 택지를 평당 1,000만 원 이하로 못 사요. 근데 여기는 그래도 예, 수억은 네, 그래서 그냥 네. 여기는 나중에 혹시나 제가 뭐 매도를 할 때도 뭐 이 집이 뭐 이런 애 저런 애가 아니라 여기는 대지 지분이 10평입니다 이러면 뭐 그렇죠. 그걸로 그렇죠. 왜 이런 집을 투자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도 이 땅의 가치를 보고 또 투자하신 거라고. 교육 때 선생님이 항상 얘기를 해주셔서 선생님도 뭐 이미 잘 알고 계셨던 아, 부분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거를 추후에 파실지 아니면 계속 임대를 두실지 그거는 뭐 하면서 또 맞춰가면 될 텐데 좋은 쪽으로 돌아올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해요. 저는 이런 게 복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뭐 개발되고 이런 것도 보면은 다 이런 집인데요. 뭐. 첫 번째 물건도 네. 그때 고민하다가 선생님이 음. 그래도 살 수 있는 집부터가 어떻냐. 제가 신혼이었으니까 늙었지만 그래서 그때도 여기 수원에 있는 똑같은 아파트 네, 낙찰 네. 받아갖고 네. 지금 진짜 시세 차익으로 하면은 한 3억 이상 올랐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것도 좀 이따 자세히 좀 여쭤볼게요. 알겠습니다. 아니, 순서대로 좀 할게요. 제가 사실 오면서 네. 선생님이 그렇게 수업할 때 말수가 많으신 편은 아니셨다고 느껴서 얘기 나눌 때 힘든 부분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사실 조금 했거든요. 네. 선생님도 말수가 적은 편은 아니라는 생각이 오늘 지금- 조금 드는 것 같네요. 아니 말 수 없는데 진짜 노력 많이 하고 있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감사하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아유, 왜냐면, 아유, 저도 수업 듣고 감사하죠. 해서 그래서 네.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것밖에 없죠. 뭐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거 감히 아유. 얘기를 해보면 아유, 그래서 그럼- 그냥 고맙습니다. 아, 네. 그래서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네.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 거구나, 선생님. 원래 말을 잘 안 하죠. 그래서 이 집은 7,260에 낙찰 받으신 거고 선생님도 요거를 받았을 때 두 번째 주택이니까 네. 유주택자여서 예. 대출은 받기 어려웠던 거고 예, 대출은 안 받기로 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전세를 줘야 될까 아니면 월세를 줘야 될까 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우선은 월세가 좋긴 한데 그렇다고 월세 안 나간다고 계속 비워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하죠. 그럼 전세하고 또 자금 생긴 거 같다가 또 낙찰 받아도 되니까 그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우회 대출에서는 분명히 좀 불리한 집은 맞을 것 같아서 요런 방향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반전세식으로 그러니까 보증금을 약간 애매하게 놓고 3천 막 이렇게. 3천 더 받아야죠. 어차피 대출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5천 5천. 깨끗하게 하면 5천짜리는 분명히 올 거란 말이에요. 5천에 30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네. 그렇게 받으면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요새 전월세 시장이 보증금이 1, 2천 더 큰 거는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대출 받아서 이자 빼고 해서 2, 30만 원 갖고 가는 거랑 어쩌면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번.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근데 너무 좋은 방법이라 금액을 그렇게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사실은 조금. 이거의 경쟁력이 그거예요. 경쟁자가 별로 없을 거예요. 저도 아까 왜 방을 없애지 않았으면 좋겠냐고 했냐면 예. 방 2개짜리는 요 동네에 오래된 집들도 꽤 있을 음. 거예요. 큰 거는 적을 거예요. 저는 분명히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한다면 이거 샤시도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욕심도 또 들긴 하는데 분명히 그러면 될 수 있어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예, 좋을 예. 것 같아요. 대출은 못 받았지만 임대해서 보증금을 활용하는 측으로 또 생각을 하면 관점이 또 달라질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면 이 월세 받아서 선생님 사업하시는데 큰 도움은 아니겠지만 안정성을 기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나씩 하다 보면 맞아요. 그리고 지금 또 생각하는 거랑 선생님 투리 실력이 굉장히 또 뛰어난 편이니까 하고 나서 보면은 또 느낌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네. 수리하고 나서 저랑 또 얘기해 봐요. 예, 알겠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이 네. 바닥을 바닥 이거 금방 말랐어요, 선생님. 그렇죠? 예, 이거를 지금 음. 장판이 아니고 네. 데코 타일로 하는 거는 어떻게? 데코 타일? 스티커로 붙이는 거. 예, 붙이는 거. 왜 그걸로 하시는지 여쭤봐도 돼요? 편해서? 선생님이 하려고? 아니요, 제가 하려는 건 아니고 네. 시각적으로 봤을 때 밝게 좀 하고 싶어서 이쁘더라고요. 그게 더. 나중에 그거- 좀 벌어지는 게 있다고는 하는데 그렇죠. 그게 사랑하는데 그렇게 계실 때는 아마 괜찮을 건데 바뀔 때 장판을 새로 해야 될 확률도 높아질 거고 임대 효율에 있어서는 장판도 요새 이쁜 거 근데 만약에 밝은 걸로 아예 화이트 톤으로 된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걸로 나는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요런 데는 밝게 해도 전 좋을 것 같은데 장판은 너무 새하얀색으로 하는 거는 선생님 댁은 그렇게 꾸미셔도 되는데 임대 놓을 거는 그 베이지 기본. 네, 하는 게 난 좋을 것 같은데 바닥을. 그럼 문 색깔은 흰색으로. 화이트가 최고죠. 그럼요. 이게 또 반지하니까 약간 어두운 그런 이미지도 있으니까 저런 거는 다 흰색으로 하는데 바닥만 너무 새하얀색으로 하지 말고 도배도 흰색으로 하지 말아요. 저는 약간 회색 회색. 톤 나는 거를 좋아하긴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때에 묻었을 때도 유리한 것 같아서. 천장은 흰색 그리고 여기는 회색. 똑같이 하긴 하는데. 그거는 진짜요? 천장은 뭐 그렇게 따로 해도 될 것 같네요. 천장 같은 경우는 주기가 더 기니까 벽보다 그러면 회색도 저는 그냥 같이. 선생님도 이런 거에 좀 감각이 있으시니까 이건 뭐 저는 그렇게 하는데 뭐 저희 매장이 항상 그래요. 벽은 회색, 천장 검정색. 그게 좀 오래 쓰니까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가장 무난하니까. 그 도배 아저씨도 그게 더 네, 용이도 자재 쓰는 절약 데는 되고. 괜히 색깔 바꾸면 5만 원 더 달라고 할까봐. 그리고 명도 한번 여쭤볼게요. 30년 거주하셨다고 했는데 전 채무자가 좀 거주하고 계셨던 거. 예, 채무자가 있었고 낙찰받은 당일날 왔어요. 와서 네네. 이제 배를 누르니까 되게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의외로. 적대감을 보일 거라고 좀 우리는 예, 막, 생각을 예, 하는데. 뭐 커피도 타준다고 그러고. 그랬구나. 예, 거의 한 1시간 얘기하다 갔어요. 호의적이었다는 생각이 되게 드네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는 딱 네. 한마디 하시는 게 나 좀 도와줘. 이걸로. 이 집 모습을 보면 나를 도와줘야 될 것 같지 않냐. 예. 그런 뉘앙스를 좀 풍기셨나 봐요. 그래서 그때 알게 된 게 이 전에 낙찰 받은 분이 미납을 했구나라고 이제 들었어요. 여기 와서 그분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한 분이 찾아왔었다. 전 낙찰자가 네네. 찾아왔었다. 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친구가 나중에 대출도 안 되고 해서 못 받게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했다고 되게 뭐 좋은 친구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되게, 착한 사람이었는데 되게 다정한 분이셨다. 그래도 채무자께서. 그냥 바로 흔쾌히 들어오라고 그러고 한 선생님 인상을 보면 누구나 이렇게 마음이 누그러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결국에 요구하셨던 거는 이사비였던 예, 이사비죠. 이제 처음에 그래서 선생님도 처음에 좀 고민을 하시긴 했는데 예, 이사비에 저도 대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정 안 되면 네. 강제 집행까지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서 선생님한테 막 상의하고 그랬을 때 처음에는 뭐 500만 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50만 원 생각을 했다. 갑자기 화를 내면서 이 짐을 어떻게 이제 50만 원을 나가냐. 그 다음에 이제 알겠습니다.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고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그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어요. 제가 이거를 안 되면 다음 단계는 이제 강제적으로 법원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할 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더라.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협의가 네네. 되는데 네네. 그 이상 비용이 들어가면 제 입장에서는 그거를 진행하지 제가 굳이 그렇죠. 할 필요는 없지 않냐 그렇죠. 이렇게 설득을 하니까 되게 논리적으로 잘 말씀하셨네요, 선생님. 예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가격이 다운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생각보다 또 빨리 나가셨다고 생각이 좀 예, 들어서. 예. 그거에 대해서 협조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사비는 결국에 얼마 들으신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줄었는데 150만 원 들였어요. 저 200인 줄 알았는데 150이었구나. 예. 그럼 선방하셨네요. 명도도 많이 땡겼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예, 엄청 생각보다 한 달 정도 더 땡긴 것 같고. 오늘 선생님 뵌 거긴 하지만 지난주에 예. 명도를 하셨던 거고. 네. 그 전에 또 선생님 영상 계속 보고 있으니까 할머니 이제 명도해야 되는 분이었는데 네네. 그분이 구청이나 이런 데 알아가서 네네네. 예, 도와주는 맞아요. 시스템을 알려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네. 저도 혹시 몰라서 이제 그런 얘기 해드리고 관할 여기 동사무소나 이런 데 알아보니까요. 또 도움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인가 한 달에 한 40얼마씩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드렸어요. 예, 선생님도 그렇게 열심히 채무자분을 위해서 알아보신 게 분명히 있었던 거구나. 또- 그냥 단순히 150만 원 줄 테니까 나가 이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연찮게 저 네. 이거 낙찰 받고 나서 그 영상이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을 위한 영상이었네. 예, 그래서 그걸 보고 따라했죠. 그러니까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명도도 잘 됐어요. 그 다음에 명도 끝나고 지금도 이제 연락하고 하는데 거기 이제 번호키 같은 것도 안 달려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 이사집 가서 직접 네. 달아주고 뭐- 친해졌어요. 채무자랑 그런 관계를 유지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데 예. 풀 서비스를 좀 제공하셨네요. 예, 가서 다 해줬습니다. 맞춤형 서비스를 좀 제공해 주셔서 예. 관계도 원만하게 잘 협의가 된 건데 채무자든 세입자든 전에 거주하셨던 분이랑 불편해지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분이 30년 계셨으면 이 집에 대해서 정말 잘할 거잖아요. 예. 새 집 같은 경우는 그런 경향이 덜 할 건데 분명히 이런 집들은 살다 보면 하자들이 하나씩 나올 거예요. 그때마다 스트레스가 또 있을 수도 있긴 한데 그때 당연히 뭐 저랑도 상의해 보시면 되는데 전 거주하셨던 분하고 물어보기가 좋은 거죠. 뭐 예를 들어 역류가 있다. 네, 예. 그러면 어디가 잘 막히는지 아실 거예요. 뭐 수도가 터졌다 어디가 잘 터지는지 아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누수 같은 것도 막 그렇고 문제 생기면 그분한테 협조를 구하는 것도 좋을 거 아니에요. 이삿날 안 그래도 되게 많이 알려주셨어요. 예. 수도 혹시 얼 수도 있으니까 항상 그 호일 감아놓은 데가 있으니까 그거 호일도 있어요? 예, 뭐 감아져 그렇구나. 있으니까 그거는 절대 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저 노출된 그 수도관이 그런가 보다. 예. 밥도 먹고 가라는데 그것까지 못 하겠더라고요. 잘하셨습니다. 네. 딱 그 정도까지 네. 하면은 최고의 낙찰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명도도 거의 뭐 낙찰받고 한 달 내로 하신 거 아니에요? 한 달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낙찰 받고 이제 2주 있다가 잔금 내는 날 바로 냈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또 이 동사무소에서 이게 등기가 이게 정확히 이전이 돼야지 그때부터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분으로 재산으로 잡혀 예, 있으면 예. 또 요건이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원래 셀프 등기를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해보려다가 급하게 또 해야 되니까 그냥 법무사한테 맡기고 그렇게 진행했어요. 잘하셨어요. 좀 빨리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명도도 현명하게 잘 하신 거라고 또 생각이 드네요. 이제 수리야 뭐 선생님 전공이니까 그렇게 어려울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은 집이 많으니까 업체를 연결해 주시면 네네네. 네. 그러면 선생님에 관해서 좀 여쭤볼게요. 선생님은 제가 알기로는 사업도 되게 오래 하셨었고 그리고 되게 좋은 동네에 계시잖아요. 동네만 그렇죠. 그 네. 생활 여건은 사업도 좋은 동네에서 좀 하셨던 것 같아가지고 예. 처음에 나이대가 저랑 친구라고 생각을 했던 게 외모도 그렇고 옷 입으시는 것도 젊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아니 진짜예요. 사업을 하나 잘못 건드린 게 이제 의류 건드렸다가 아직도 많습니다. 똑같은 옷을. 역시 패션 감각이 남다르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쪽에 계셨던 게 그거에서, 있었구나. 예, 쫄딱 망하고 다시 이제 저는 또
이쪽이 맞나 봐요. 요식업이. 다른 거 할 때는 뭐 손해도 보고 요식업 할 때는 그나마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은 없더라고요. 요식업 사업체를 최근까지 2개를 운영하시다가 예, 하다가 하나는 지금 최근에 아까 예, 말씀하신 대로 정리했습니다. 정리를 한 거고 네. 지금은 하나 예, 요식업 하고 계시는 거고 사실 처음에 오셨을 때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그때가 코로나 예. 한창 때였을 예, 예. 때였고 사업에 대한 고민도 많았고 그때 부동산도 많이 올라갔을 때니까.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선생님 거주하는 집도 전세 예, 전세로 했었어요. 무주택자였는데 그래서 처음에 투자하신 게 이게 아니고 우리 고민을 좀 하다가 아파트 예. 방향을 정한 게 선생님들 그때 투자를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건가 네. 아니면 사업에 좀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 거주를 먼저 해야 되나 생각하시다가 선생님은 첫 번째로 하신 게 네, 이제 거주의 중요성을 더 느껴서. 그러면 그 전까지는 선생님도 나이가 적진 네, 않잖아요. 네. 근데 왜 집을 안 사셨던 건지도 여쭤봐도 돼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죠. 개념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집은 내가 그냥 언제든 사고 싶을 때 사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살았었어요.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는 선생님도 사업이 잘 되는 네, 편은 아니었어요. 네. 그 사업가 기질도 되게 있으시다고 느꼈거든요. 그때 2개 하셨던 거예요? 네, 그때 2개 시작했어요. 하고서 몇 개월 안 있다가 이제 선생님 교육 듣게 된 거예요. 그 사업에서 버는 돈이 일반 월급쟁이보다는 훨씬 네, 그래도 예, 좋다고 그래도. 생각이 좀 들어서 예. 아, 내가 돈 이만큼 버는데 뭐 굳이 집을 사야 되나? 이런 생각도 저는 조금 그 정도는 아닌가요? 그거보다 일단은 언제든지 살 수 있는 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네. 대출을 받아서 집 산다는 생각도 해본 적도 없었고요. 아 그렇구나. 사업에 하실 때는 대출 좀 활용하지 않아요? 초창기 때 이제 활용을 했고 네네. 그렇게 하죠. 근데 대출의 비중이 네. 집 할 때의 비중보다는 작으니까 뭐 집은 거의 한 7-80% 예, 대출하는 예. 건데 그렇게 되니까 집을 그렇게 대출이 나온다는 사실 완전히 개념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구나. 그냥, 예. 이 집에 대해서는 중요성이나 관심이 크지 않았다는 생각도 좀 예, 드네요. 예. 그냥 전혀 없었죠. 근데 갑자기 집에 대한 관심이 커진 이유는 뭐예요? 늦게나마 장가를 가게 됐고 그랬더니 거주의 안정성에 대해서. 근데 예. 또 사업도 약간 사업이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도 터지고 나서도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제가 예전에 잘 됐던 것보다 좀 가져가는 게 비중이 적다 보니까 그나마 돌아는 가는데 네. 더 안 좋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아 이게 약간 하향 곡선이 예, 예.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네. 좀 드셨나 보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컸던 거는 시간을 그 10시인가 뭐 9시인가 뭐 이렇게 아, 정했잖아요. 네네네. 그때부터가 이제 제대로 마이너스긴 하더라고요. 우리 단톡방에서 얘기했던 게 또 요식업 하시는 같이, 동기분이 예, 또 동기분. 계셨잖아요. 그분은 막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은 여행 다니고 네. 저 선생님은 좀 괜찮은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괜찮았어요.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시간 규제를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직원들에 대한 부담감도 생기고 선생님이 업종이 고기 네네. 그러니까 저희는 밤에 어느 정도 장사를 해야 되는 그러네요. 부분이 있는데 네. 시간을 규제하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직원분들이 한 번, 2번은 봐주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길어지면은 그렇죠. 그분들도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그만두겠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매장에 있던 분들이 다 나가게 돼서 처음에는 이제 집사람이랑 저랑 이제 둘이 나가서 그 매장을 운영하고 하나는 또 이제 오토 매장으로 이렇게 돌려놨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또 규제가 풀렸어요. 시간이 한 번 잠깐 풀어줬어요. 맞아요. 네. 작년 하반기인가 좀 풀어줬었잖아요. 예, 근데 또 그게 독인지 약인지 풀어주니까 이분들이 여태까지 계속 짧게 하다가 시간이 늘어지니까 이제 이게 싫은 거야. 그래서 정상적으로 매장이 안 돌아가더라고요. 한마디 하니까 그분마저 그만둔다고 나가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집사람이 이제 본 매장 와서 같이 네. 하게 되고 저는 네. 이제 혼자 하게 되고 사람도 안 구해져요. 요새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긴 하더라고요. 요즘에 라이더 그쪽으로 많이들 빠져서 좀 힘든 일은 좀 안 하시려는 경우 제 입장에서는 제 눈에는 뭐 아니겠지만 제 네. 눈에는 그렇게 보여서 사람을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가져가야 되나 아깝긴 하지만 사람을 구하기만 했으면 그래도 그럼요. 매출이 나쁘지 않았으니까. 예. 그래서 놓기가 너무 아까웠다는 생각도 되게 드네요. 아까웠지만 어쩔 수 없죠. 매장 하나 하는 거는 쉬우니까 사실 이쪽은 초보지만 그쪽은 그렇죠. 전문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매장 하나 꾸리고 뭐 하는 거에 대해서 맞아요. 그럼 언제든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으니까 또 맞습니다. 그거야 뭐 선생님이 더 잘 아는 분야니까 잘 판단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냥 저는 항상 경매에
세상을 비춰서 바라보는 경향이 이게 있거든요. 근데 뭐든지 제일 어려운 거는 새로 시작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무엇을 추가로 내가 해야 된다라는 것도 중요하고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더 어려운 부분은 뭐냐고 생각하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을 놓아야 될까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항상 많이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바쁘다라는 생각도 종종 좀 들어서 무엇을 놓아야 될까를 생각을 사실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길게 봤을 때 더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선생님도 사업 오래 하셨으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거 투자도 그렇고 사업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에 수익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투자도 그렇고 사업도 길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해야지 수익도 크게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을 저는 항상 갖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 두 개를 단기간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두 개를 장기간으로 계속 끌고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롱런 그래서 하려면 지금 약간 흰머리가 더 느신 것 같아요 최근에.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길게 봤을 때 되게 잘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에서도 느낀 게 새로 시작한다는 거에 두려움이 일반 사람들보다는 덜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거기에 대한 자신감도 되게 있으신 것 같아요. 노하우도 분명히 있으시니까. 그리고 내가 이거 해서 이만큼 또 만드는 건 어려운 일은 아니야 라는 그 자신감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부분에서는 그 부분만은 또 그렇게 네. 맞아요. 선생님 말씀에서 공감되는 부분이 이 부동산에서 그런 부분도 저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요새 사람이 맞네, 입찰가가 좀 올라간 것 같네 하는 부분에서 저도 요새 입찰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어쩌면 스트레스 받는 거가 예전보다는 덜한 게 뭐냐면 항상 이게 편차가 있는 거잖아요. 편차가 있고 법원에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도 선생님 어떻게 보면 이 집 같은 경우도 단독으로 받을 게 아닌데 갖고 갔단 말이에요. 아무리 법원에 사람이 많아도 그런 날은 언제나 있다고 생각을 저는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도 부동산을 한 10년 동안 하면서 당연히 올라갔을 때도 있었고 좀 떨어졌을 때도 있었는데 그 안에서도 떨어졌을 때 가면 항상 낙찰받나 또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사람이 많다고 나는 맨날 폐찰하나 또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꾸준히 입찰하는 방법으로 극복을 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도 경험이 많이 있으시니까 네. 그것 때문에 하나를 놓으신 거라고 생각이 저는 들고 더 멀리 가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거랑 저희 요식업이랑 비교를 하면 제가 초반에 이제 이자카야를 세 번씩 이자카야를 했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손님이 없어요. 없다고 다른 데는 문을 일찍 닫아요. 손님이 없으니까. 전반적인 주변 상권들이 네, 좀 상권이 손님이 뭐 없었나 보네. 처음이니까 네. 뭐 번화가 상권도 아니고 뭐 지금도 아니지만 그냥 하다 보니까 네. 남들이랑 차별이 없으니까 똑같이 장사는 안 되는 거잖아요. 결론은. 근데 미련하게 새벽까지 계속 열어놓고 있었어요. 몇 개월을. 계속 하다 보니까 마음이 되게 불안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저 되게 공감이 된다. 왜냐면 제가 뭐 음식을 다른 데보다 더 맛있게 하냐 그것도 아니었고 네.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 할 수 있는 건 네. 몸으로 떼야지. 예. 내 잠을 줄여야겠다. 예. 그래서 네. 왜 여기 맛있는 집 왔는데 문이 닫혀 있어. 그럼 자기네들은 어차피 술을 그렇죠.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열려 있는 데를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2개월, 3개월, 4개월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새벽에 손님들이 엄청 이게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무조건 한 길 계속 가는 게 되게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맞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를 새로 시작할 때 선생님도 그만두는 것도 꽤 있고 새로 시작하는 것도 최근에 여러 개 있었잖아요. 저도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준이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내가 이걸 한번 해가지고 오래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해요. 그게 돈이 되냐 안 되냐에 대해서는 어쩌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예전하고 지금의 수입이 조금 달라졌다는 생각이 저는 그거라는 생각 때문에 오래 하는 방향을 더 생각한다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사업체 하나를 정리한 거는 저는 잘 하셨다는 생각이 감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잘한 거고요. 그러시면 지금 여기 못 앉아 계실 수도 있는 건데 사실. 그쵸.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결혼을 최근에 하셔가지고 지금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주거의 안정성 때문에 투자를 사실 하려고 왔었는데 그럼 내 차의 집부터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또 입찰을 많이 하셨었잖아요 초반에. 예, 이제 아파트 쪽으로 했어요. 어. 저희가 실거주 목적으로 했으니까 이제 그렇죠. 컨디션이나 이런 거를 좀 괜찮은 걸로 좀. 그렇죠. 선생님도 투자금이 처음에 꽤 있긴 했는데 상대적으로 네. 뭐 전세금도 있고 하셨어요. 예, 예. 그것까지 생각해야 된다고 네, 생각하셨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원래 옛날부터 사셨던 그 동네는 접근을 살 수가 없었고 서울 남쪽 없죠. 부근은. 없죠. 그래서 출퇴근하기 수월한 곳을 좀 찾았던 게 경기 남부 쪽으로 주로 보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인천 쪽 봤는데 아 맞아 인천이 네, 처음이었다. 맞네. 처음에 인천 쪽을 봤는데 그때는 이제는 아파트보다는 투자성으로 일단 잡아서 이러다가 선생님이랑 상담하고 이제 주거 쪽으로 먼저 이제 잡아야 되겠다는데 저희 집사람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인천 쪽은 별로다. 자기 선호도가 있는 네. 거니까. 그리고 거의 뭐 연고는 없었던 동네잖아요. 네, 전혀 네. 없죠. 뭐. 저도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평수가 엄청 컸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렇죠? 뭐. 처음에 네, 생각하셨던 한 50평대 막 이런 거. 제가 그런 욕심이 좀 있나 봐요. 큰 집에 살고 싶은 욕심이 뭐 있어서 그랬는데 좀 평수 큰 것들만 좀 알아보고 다녔어요. 두 개를 같이 입찰을 같이 들어갔어요. 용인에 있는 아파트 하나하고 요거랑 두 개를 같이 들어갔어요. 근데 근데 하나는 운 좋게 된 거고 폐차하고 하나는 낙찰 받고 이렇게 된 거죠. 가격대가 비슷해서 그쪽 거랑 같이 넣었어요. 두 개를 그날 같이 동시에 입찰이 있어서 두 개를 넣었는데 두 개 다 됐으면 큰일 날 뻔했죠. 사실은 금액이. 그래서 수원께 낙찰 받고 용인 거는 이제 폐차를 한 거죠. 처음에는 인천을 봤다가 내가 출퇴근하기 좀 수월한 데로 해야겠다 해서 경기 남부 쪽으로 바꾸신 거고 예, 맞죠? 가격 때문에 아니, 가격 맞는 동네가 경기 남부 쪽으로 네. 해서 출퇴근도 좀 고려하신 거잖아요. 예, 그 차 타고 이제 제가 뭐 직장 생활하는 거 아니니까 물론 밀리는 시간대는 안 되지만 차로 30분이면은 충분하니까 경기 남부 쪽으로 이제 좀 알아보게 됐죠. 그래서 첫 번째 낙찰 받으셨던 게 수원 아파트를 예, 아파트. 그것도 연식이 됐었던 거였죠. 그게 지금 올해 31년 차인가 32년 차인가 그럴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받았던 아파트가 낙찰이 작년에 받으신 거잖아요. 작년 4월 달인가 아마 받은 것 같아요. 4월인가. 그래서 선생님들 수업 끝나고 입찰 바로 해서 거의 뭐 한 달, 두 달 뭐 그 정도 안에 낙찰 받으신 거죠. 2, 3개월 안에 이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낙찰을. 첫 번째 물건이 그때 수원 아파트. 예, 그래서 수원. 평수도 좀 컸죠. 거기 39평. 선생님 잘 어울리네요, 선생님. 또 대형 평수를 해서. 이상하게 큰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낙찰 받았던 가격이 4억 9,200. 4억 9천 200. 200에 받으셨는데 딱 1년 지났네요. 예, 1년 지나고 지금 네이버 호가는 8억까지 와.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하나 있다고. 예, 그 시세가 아니, 또 오른 게 예. 그냥 시세가 오른 게 아니고 사실 좀 호재가 호재는 호재들이 있었던 게 호수에 뭐 조성이 돼요. 호수공원 뭐라고 같은 게 뭐. 무슨 박물관 같은 거 뭐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아, 지금 그래요? 생각은 안 나는데 네. 그게 되고 또 이제 집 앞에. 집 앞이죠. 바로 그냥 걸어서 어. 운동할 수 있는 거리에 그런 게 생기고 네. 지금 공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근처에 이제 스타필드가 지금 오. 공사하고 있고 신분당선 들어오고 이렇게 돼서 그거 알고 하신 거예요? 아니요 몰랐어요. 하고 나니까 그게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사실 반지하는 그런 개발을 뭐 보고 하는 거는 사치라고도 생각도 드는데 그거인 것 같아요. 오래 갖고 있으니까 그냥 좋아져요, 주변이. 네, 저절로. 주변이 바뀌니까 네. 근데 선생님은 텀이 좀 짧았다는 생각이 금방 호재가 또 나와서 몰랐어요. 모르고서 했는데 가보니까 스타필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분당선 얘기가 나오는데 거리는 조금 있어요. 한 10몇 분 걸릴 거예요, 도보로. 근데 거기 이제 신분당선 들어온다고 했고 뒤에는 또 이제 수목원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산책하기 좋겠어요, 선생님. 벌써부터 공기가 좋아지는 느낌이 드네요. 또 걷다가 제가 입찰 받고 나니까 뭐 동의서 같은 거를 오. 쓰래요. 그래서 몰랐는데 네. 안전진단 이제 진행할 거라고 그러고 났는데 이제 안전진단 D등급으로 통과한 상태고요. 그럼 이제 재건축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제 확정인 거죠. 사업에서 고민하고 최근에 사업도 하나 정리하시고 했지만 부동산 쪽에서는 특히 선생님 주거로 생각했었던 아파트에서는 좋은 일들이 되게 많네요. 그래서 그렇죠. 선생님이 사업으로 소득이 거의 상위 1% 정도 되시는 분인데 그 번거보다도 부동산이 열심히 일했다는 생각도 되게 되네요. 예. 덕분에 선생님 덕분에
덕분이죠. 아, 그렇죠? 그래도 뭐 선생님이 잘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선생님도 아, 부동산 운이 꽤 있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도 되게 드네요. 진작 부동산을 좀 했었으면 사업하는데도 조금 마음 더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도 되게 들고. 하나 하고 지나고 지금 와 보니까 네. 후회는 되긴 하더라고요. 전혀 음. 몰랐던 세상을 선생님 만나갖고 알게 됐잖아요. 그때부터 생각이 딱 바뀌는 게, 아, 옛날에 좀 해놨으면 어땠어요. 근데 뭐 그건 어쩔 수 없고 이제 앞으로가 중요하니까. 그리고 항상 그런 말들을 많이 듣거든요. 선생님도 그렇고 다른 교육생분들도. 선생님 우리 같이 들었던 이경희 선생님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저한테 분명히 하셨는데 그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다 자기 시기가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도 얘기하다 보니까 드는 게, 사업이 한동안 되게 잘 됐을 때는 오히려 이런 걸 생각을 못 했는데 사업이 불편해지니까 다른 데를 바라볼 수 있었다고 생각이 저는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아, 내가 사업이 좀 요새 전보다는 좀 매출이 줄었네, 그리고 힘도 더 드네 라는 게, 그게 과연 안 좋은 일이었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사업 매출이 상대적으로 전보다 줄었으니까 이쪽을 볼 수 있었던 거는, 그러면 그게 과연 사업 매출이 준 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안 좋아진 게 전체적인 삶을 봤을 때 안 좋은 일이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와서 보면 항상 욕심이었거든요. 이 매장을 몇 개를 더 늘려서, 이거는 아마 요식업이나 이런 하는 분들은 거의 다 그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그리고 한때 사업에서도 트렌드라면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예, 예. 하나씩 예, 늘려가는. 오토 매장, 이게 꿈이죠. 뭐 요식업에 오토 매장 만들고 또 신규 매장 차려서 네. 여기서 또 세팅해 놓고 또 네. 나와서 따로 오토 매장을 생기고 막 만들자면, 이게 꿈이기는 해요, 사실. 네네네. 근데 해보니까 아무나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진짜 다행히 큰 손해 없이 본 매장이 안 될 때는 두 번째 매장에서 수익이 나와서 또 그걸로 운영을 잘 했고 하니까 진짜 공부 잘 한 것 같아요. 이제는 만약에 그런 기회가 있어서 또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그때는 진짜 마음만 앞서서 욕심에 한 거거든요. 이제는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 같고 탄탄하게 이제 더 자리 잡아놓고 하겠죠. 약간의 실패일 수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그 실패가 과연 인생 전반에서는 실패가 아니고 오히려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네요. 예, 큰 공부했죠. 네. 선생님도 되게 고집스러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말하면 잘 안 듣잖아요. 안 듣죠. 근데 돈을 자꾸 손해보게 하니까 내가 알아서 바꾸게 되는 거라면 이건 삶이 나한테 준 교훈이 아닐까 생각도 되게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따블이 됐네요. 네, 뭐 지금 거래는 많지는 않죠. 근데 뭐 마음에 전에 초조함은 좀 덜해지지 전혀, 예.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선생님이 얘기했던 주거의 안정이라는 게, 그게 확실히 사고 나서는 있더라고요. 그 주거의 안정이 되면 당연히 뭐 투자의 안정도 취할 수 있을 것 같고, 선생님 사업의 안정도 분명히 영향이 미칠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선생님하고 얘기 나누다 보니까 투자는 왜 하신다라는 방향도 생각이 들긴 하는데, 투자를 하시는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사업 소득이 뭐 잘 되면 계속 탄탄하게 나가면 다행이긴 한데, 안 됐을 때를 저희도 걱정을 해야 되니까 무조건 계속 잘 될 수는 없잖아요. 안 되고, 예, 또 제가 진짜 현장에서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과연 얼마나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네. 진짜 길어야 한 10년일 텐데, 내 그거를 몸으로 좀, 돈을 버는 부분에 예, 대해서. 뭐 남들이랑 뭐 직원 쓰면 되지 않냐 이러지만, 제가 이 두 개를 해보니, 뭐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100이 나오면 네. 똑같이 하면 똑같이 100이 나올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기에서 뭐 많이 나와야지 80이고 안 나오면 막 40, 막 이렇게 나오는, 있는 거랑 없는 거랑 확실히 틀리더라고요. 사장이 있냐 예. 없냐에 따라서 똑같이 하는데도 내가 있나 없나에 따라서는 예. 매출에 차이가 생기는 거네요. 예, 제가 이제 운영을 잘 못하다 보니까 그런 거긴 하지만, 근데 그 부분은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득이 혹시나 불안해지고 나중에 네네. 어쩔지 모르니까 이제 그 노후 생각해서 이제 하나하나 좀 해놓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도 또 할 거고. 그 부분에서 선생님이 저는 방향을 잘 잡고 간다고 생각하는 게, 그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대할 때 힘을 줘요. 그리고 열심히 해. 그런다고 그게 항상 성과가 좋았던 건 아니라고 생각이 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잠시간 줄이고 열심히 산다고 사업을 한다, 회사를 다닌다, 거기서 돈을 많이 버는 거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공감돼요.
그 진짜 공감해요. 파이프라인 제가 이론 예. 이러면서 파이프라인에 여러 개 작은 걸 늘려나가면 삶의 안정성을 좀 기할 수 있으니까 취지로 뭐 생각을 하면서 어쩌면 수업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수업이 제 나름의 사업인 거니까 방향성에 있어서 저도 자신할 수는 없겠지만 방향성에 있어서 수업 이렇게 대기자가 점점 늘어난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선생님 작년에 했을 때는 한 달 뭐 이렇게 예를 들어 기다렸다면 지금은 뭐 4개월, 5개월 이렇게 대기하시는 분들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 나름대로는 아 그러면 잘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잖아요. 뭐 영상 보시는 분들이 이거는 뭐 믿지 않으셔도 전혀 상관은 없는데 제가 이 수업을 여기에서 돈을 되게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사실 많이 안 해요. 되게 이게 모순적일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을 먹으면 오히려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어쩌면 많이 들어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경험한 거에서 아 내가 이만큼 해야지 했을 때 안 된 경험이 저는 되게 많았던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항상 수업 모집할 때 목표가 항상 한 명이에요. 이번 기수 중에 한 분만 신청하시면 나는 성공이다 라고 하니까 성과가 항상 막 1000% 이상 나는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저는 분명히 월세인 것 같아요. 단순히 사람들이 봤을 때 야 그 뭐 100만 원 200만 원 큰 돈 된다고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진짜 큰 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걸로 해서 생활비 정도는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힘을 빼도 되다 보니까 내가 하는 주업,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힘을 주지 않아도 성과가 날 수 있다는 생각이 오히려 거기에 욕심을 내가 부리는 걸 좀 덜 놓으니까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이게 더 잘 풀린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그냥 삶에 대해서 또 영상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렇게 열심히 안 해요. 약간 힘을 빼고 선생님도 나는 그게 그거 예. 그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뭐 운이 맞아야 될 수도 있는 맞아, 거고. 근데 그 운이 이렇게 내려놨을 때 편하게 더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저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은 것 같고 운도 올 때가 있고 안 올 때가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근데 운도 잡으려면 내가 계속 하고 있어야 된다는 예.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아까 말씀하셨던 이자카야 사업하실 때 새벽 손님들이 많아졌다 하는 것도 새벽만 또 문을 연 게 아니고 꾸준히 예. 문을 새벽까지 열었기 때문에 예. 그때 손님들이 저 집은 이 시간에도 항상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온 거라고 예, 맞습니다. 생각하거든요. 저도 수업이 어쩌면 지금 예전보다는 뭐 대기자가 좀 생겼지만 이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된 게 당연히 아니고 제 나름대로는 4년 5년 동안 저는 항상 예, 했으니까 꾸준하게. 아 저놈은 수업하는구나. 그러니까 옛날에 봤던 사람들도 2년 전에 선생님 봤는데 이제 수업 한번 들어보려고 한다라고 오시는 분들도 생기는 거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래 해야겠구나. 이제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올해 그러면 이 수업을 그리고 이 유튜브 그리고 투자를 오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욕심을 많이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내가 단기간에 생각하면 선생님 아까 4억 9천에 샀다 그랬죠. 예. 4억 9천 8억 막 이런 걸 사실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나는 되게 단편적인 거 그런 사례가 사실 많이 나오기가 쉬운 건 아닌 것 같고 또 부동산 경기에도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길게 바라봤을 때는 어쩌면 제가 생각할 땐 자극적인 걸 수도 있는데 자극적인 건 조금 제가 자극적인 게 없지는 않겠지만 좀 내려놓고 오래 갈 수 있는 방향을 한다면 굳이 그런 거를 내가 먼저 내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느낀 부분을 주제 넘게 선생님도 좋은 되게 얘기, 그 맞아요. 경험이 많으시긴 한데 분명히 선생님도 좀 공감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공감 너무 잘 되죠. 그런 얘기도.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여기도 월세로 저는 이번에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좀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여기 어제 대출을 못 받았으니까 보증금 비율을 높여서 뭐 20-30만 원이라도 월세를 측정을 하면 지금까지 월세를 받아보신 경험은 혹시 없는 것 같아요. 사업에서 내가 시스템을 만들어놔서 한 거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조금 더 편할 거예요. 이 집은 좀 오래돼서 민원이 약간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업하신 거랑 이 부동산 임대소득이랑은 분명히 좀 차별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금액에서는 분명히 사업이 좀 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얘는 누적이 되는 거는 분명하잖아요. 예, 그거 때문이라도 갑자기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요즘에 또 대출을 일반 대출이 아니라 은행권이 아니라 P2P로 한다고는 하는데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그런 걸 해서 뭐 전세를 마치고 하는 것도 괜찮은지. P2P 쓰시는 게 단기간 쓰신다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서울이 가장 선호하긴 하니까 빌라나 이런 거를 2억 정도 하잖아요. 그런 거 이제 실자금 2억 잔금 없으니까. 치고 네. 수리비까지 해놓고 세입자 받아서 P2P를 회수한다는 네, 네, 측면으로 네, 네, 생각하시는 단기간 쓰실 거라면 저는 그렇게 불편한가라는 생각. P2P 금리 되게 비싸긴 하죠. 한 10% 하나요? 한 10% 얘기하더라고. 깜짝 놀래갖고 이제 안 한다고. 아니 제가 좀 10% 받거든요. 농담이에요. 아니 근데 모르겠어요. 시세 차익 쪽으로 생각하는 투자는 맞잖아요. 저도 좀 욕심이 있나 봐요. 그래서 개수를 늘리고 싶은 생각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보다는 빨리 이 전세로 해놓고 2개 만들어 놓고 3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유가 있을 때 그 돈 근데 상환하면서 예. 개수에 대한 욕심도 저도 이해 분명히 돼요. 공감이 되고. 근데 저 자신한테도 그렇고 투자를 내가 왜 하는 건가를 항상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왜 하는 거예요? 재산 축적이에요? 아니요. 지금의 불안함을 좀 없애고 그 싶어서. 불안함이라는 거 저의 생각에는 월세 현금 흐름이라고 생각은 있거든요. 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요거는 우선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월세로. 뭐 알겠습니다. 작은 돈이라도. 해보고 나서 받아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선생님이 경험하시면 느끼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향이 이걸로 한 100만 원만 만들어 보자 라는 방향이 설지 아니면 이게 별로 돈도 안 되네 재미도 없네 하면은 또 그쪽으로 저는 이쪽 방향을 좋아하긴 하는데 시세 차익이 잘 맞는 분도 분명히 계시니까 근데 제 생각에 선생님 주식의 성과를 봤을 때 굳이 나 시세 차익이 약간 불편하지 않을까 그게 아파트랑 또 빌라 지상층이랑 약간 다른 경향은 분명히 있을 거니까 이 또 주식이 안 좋은 게 주식은 제가 지금 핸드폰 꺼내서 매도 누르면 팔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성향이 저는 이게 맞기는 해요. 되게 그게 정확해요. 뭐냐면 사람들은 이 반지하를 바라볼 때 왜 단점으로 생각하냐면 왜죠? 이게 왜 확률성이 좀 떨어지니까. 맞아요. 그게 정확히 단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걸 오래 갖고 있어 보니까 장점이에요.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아파트는 어쩌면 주식 시세 차익 성향이랑 좀 비슷한 거잖아요. 가까운 거잖아요. 근데 아파트는 현금화가 유리하니까 오래 못 갖고 가더라고요. 자꾸 선생님도 시세가 정확히 보이잖아요. 내가 한 4억 후반에 샀는데 8억이 됐네. 좀 팔아야 되나? 그 고민을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 거는 그래? 어차피 저거라서 안 했어요. 그러니까 투자 물건이었으면 아마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어차피 거주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맞아. 그 생각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반지하를 제가 가치를 보고 현명한 사람이어서 오래 갖고 온 게 아니죠. 이런 거예요. 이거 누가 사요? 팔리지. 1억이면 팔려요. 분명히 팔려요. 근데 1억이면 뭐 한 2, 3천에 세금 떼면 뭐 한 1,000만 원 갖고 갈 거야. 안 하고 말지. 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래 갖고 가다 보니까 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어쩌면 사업하셨던 것도 최근에 뭐 접으셨는데 걔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여기 버텨서 뭐 좋은 일이 혹시 생길 수도 있는데 얘는 또 팔기가 상대적으로 출구가 되니까 대안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반지하는 대안이 없어요. 그렇죠. 판야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근데 선생님 얘기 네. 들으면서 진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주식 못하지만 그 얘기를 하자면 주식은 뭐 항상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장기 하라고 하라고. 맞아요. 근데 이 손가락에 근질러서 이게 안 맞아요. 되거든요. 그걸 못해요. 이게 너무 사고 파는 게 편하니까. 근데 반지하는 내가 한 10군데 100군데 내놓는다고? 팔리질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이 생각의 뇌 구조가 네. 오래 볼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점점 바뀌잖아요. 사람들 성향도 그렇고 선호는 안 하잖아요. 당연하죠. 또 반면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리그가 틀리더라고요. 리그가. 맞아요. 리그가 틀려서 그래서 그거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이 갑자기 아파트로 사서는 못 들어가요. 당연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살 사람들은 살고 또 여기에서 또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여기에서 생활을 할 거고. 저도 교육생분 중에 가끔 이렇게 빌라 오래 거주하셨던 분들한테 또 느낀 성향이 뭐였냐면요. 빌라를 오래 계신 분들은 만약에 아파트 좀 오래된 거랑 빌라랑 뭐 세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잖아요. 만약 월세가 똑같아. 그래도 빌라를 가시더라고요. 그냥 이미지가 비싸다. 나는 못 가. 생각하고 아예 비교를 안 하는 경향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리고 아파트는 관리비가 엄청나라는 추상적인 두려움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리그가 틀린다는 말씀에 굉장히 공감이 돼요. 아예 안 알아봐요.
그럼 반지하 또 오래 계신 분들은 지상층을 또 안 알아봐요. 아, 진짜예요. 제 세입자분들도 이렇게 계약할 때 전 주소가 보이잖아요. 그럼 반지하 계셨던 분들도 종종 있죠. 이 집은 분명히 이 동네에서 이 평수 대비 제일 싼 집일 거란 말이에요. 월세든 전세든 제일 싼 집일 거니까. 그게 우리의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단어가 되게 좋네요, 선생님. 리그가 다르다라는 거. 저희가 정확히 공감이 됐어. 선생님도 약간 시세 차익 쪽에는 그렇게 소질이 성향이 잘 네, 맞을까라는 의문이 사실 조금 드는데 이 현금 흐름 쪽에는 누구보다 잘 맞는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이건 자연스럽게 오래 갖고 가게 되실 거라고 저도 예. 생각이 좀 듭니다, 선생님. 어차피 오래 갖고 갈 생각으로 했으니까. 맞아요. 그 아파트 첫 번째 집만큼 좋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그럼 선생님 이 집도 공개해 주시고 과거 사업 얘기까지 공유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재밌지 않아요, 선생님? 아, 네, 재밌어요. 선생님이 편하게 해주시니까 또.